자, 지금부터 약간 첨예한 문제를 몇 가지만 다뤄보겠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정세균 총리가 청바지를 입고요 청년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이 청년 문제 등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 접근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어느 당이나 똑같아요. 이 과정에서 이 8월달에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라는 게 출범을 해요. 정부 공식 기구로. 거기에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 김혜영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위원장은요 국무총리가 하고요. 부위원장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당연직으로 기재부 장관이 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이 부위원장 자리 하나가 남은 게 김혜영한테 가면 김혜영이 장관급 자리를 올라가는 겁니다. 어우. 그래서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죠. 역시 어그로를 잘하더니 좋은 자리를 갑니다, 진짜. 관종의 끝은 거기였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채팅창이 온통 그거였습니다. 김혜영과 신보라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신보라 이따가 좀 다뤄볼 텐데 문제는 이제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의 공식 기구가 만들어진 건데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회가 많이 만들어지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무슨 문제 건건마다 그 한때는 민주당이 욕먹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위원회 정당이라고. 계속 위원회만 만드는데 사람이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쪽 특위에 계시는 분들이 저쪽 특위로 하고 막 그건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굳이 지금의 시스템 속에 청년에 관련된 이런 이 청년 정책 조정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되는지도 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지금 그 위원회에는 신보라가 들어오고 위원장에는 김혜영 의원이 올라가고 하는 부분은 논란의 거리가 분명히 있는 거죠. 첫 번째, 김혜영처럼 하면 좋은 자리 준다. 그렇죠. 신보라 같은 짓을 해도 왜냐하면 신보라는 이따가 다시 따로 섹션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신보라 같은 짓을 해도 어떻게 보면 신보라 입장에서는요 이게 전향하는 거예요. 넘어오는 거라고. 역적이죠, 역적. 근데 문제는 넘어올 수는 있어. 받아줄 수도 있어.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안 가고 싶었는데 오라니까 일단 청년위에서 가기는 할게. 이딴 식의 스탠스야 지금. 죄송하다가 아니고 신보라가 얼마나 반노동적이었는지 반천정적이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린다니까요. 일단 가장 분노하는 지점은 그런 거죠. 이번 뭐 금태섭 사태랑 뭐 이런 거 봤을 때 그리고 총선에서 우리가 떨어뜨렸는데 우리의 선택으로 떨어뜨렸는데 왜 그런 좋은 자리에 이 사람을 앉혀주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아무도 공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석을 못 하겠어요. 일단은 뭐 오늘 저녁에 이거 임명 반대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미 올라와 있는 거 저는 설명하고 아닐까요? 있으면 여러분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김혜영이요. 청년 사실상 젊은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청년들 대표하는 느낌으로 최고위원이 됐죠. 그렇죠? 근데 김혜영이 청년을 위해서 뭘 했어요? 장경태라면 난 솔직히 이해한다. 실제 민주당에서 오랜 시간 동안 청년 정책 해왔던 사람 중에 대표할 만한 사람 꼽으라 그러면 난 장경태 인정해요. 김혜영이 뭘 했죠?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청년이 아니죠. 나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닐 수도 있냐면 우리가 오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이나 모든 정책을 청년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오류예요. 그게 뭐냐면 초등학교 6학년한테 초등학교 연구 과정을 맡긴다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걸 청년을 다 경험해 본 사람들이 청년의 입장을 고통을 알고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내가 청년인데 그 청년이 신보라는 사람이 어떤 위원회나 했을 때 성공한 적은 없잖아요. 이준석이 사업체를 만들어 성공했습니까? 사업체를 만들었던 1억으로 청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모든 지금의 정의당에 있던 장혜영도 그래요. 미성숙한 사람이 와서 지금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문제점.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말하면 꼰대란 이런 불협함이 생기는 거죠. 진짜 청년이랑 정정한다면 이렇게 좀 나이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좀 40대 넘고 아픔을 알고 문제점 해결해 준 사람이 그 자리에 저는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년. 잠깐만 그 이제 우리 진엄마 좀 틀린 것 같은데 네. 장경태는 1983년생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 김혜영은 1977년생이에요. 장경태하고 거꾸로 6살 차이가 나요. 거꾸로 되네. 죄송합니다. 어. 네. 아니 어쨌든 간에 네. 이 김혜영이 지금 청년 무슨 청년 이게 청년 관련된 정부의 공식 출범하는 기구의 부의장 사실상 장관급으로 간다는 게 나는 그게 마뜩지 않은 이유가요.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식으로 중용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조국 장관에 관련해서 뭐 자기 목소리를 내긴 했습니다만 그것을 좋게만 바라봅니까 지지자들이? 그냥 소신 있는 목소리라고만 바라봅니까? 그건 조선일보의 시각일 뿐이에요. 내부 분탕로, 총질로 소신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사실은 총선에서 지역구에서 표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 아니었습니까? 맞죠. 영남 쪽이 조국 장관 관련해가지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같은 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계속 내부 총질이 되는 그런 모습 아니었냐고요. 그렇게 소신껏 진짜 소신은 뭘까요? 내가 떨어진 한이 있더라도 그게 난 노 대통령의 정신이라고 생각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지. 지역구에서 표 얻으려고 내부 총질해가지고 사실 알고 보면 조국 장관 요구는 어마어마했지만 검찰 개혁 이야기는 못하는 금태섭 같은 놈들, 김혜영 같은 놈들이 이런 식으로 장관급으로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근데 뭐 다들 저거 하니까 제가 실드를 살짝 쳐보자면 저는 사실 그래요. 좀 표현이 너무 이렇게 아싸할 수도 있는데 조직에는요 바보가 필요해요. 조직에는 이렇게 말 그대로 정말 좋은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결국 위원회라는 게 뭔가 목적을 정하고 거기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위한 기구거든요. 뭐 의사 결정을 할 때 사고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어떤 결정을 하면 항상 위험하거든요. 그거는 항상 위험하기 때문에 그 조직 어떤 사고를 결정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바보가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조금 이해를 해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참 안 되네요, 참. 네. 그러니까 이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조중동의 이슈 파이팅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소신 어쩌고저쩌고 표현하면서 김혜영을 키워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김혜영으로 하여금 민주당의 분란의 씨앗을 계속해서 막 부채질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쓰임자가 국회의원직을 잃자마자 또 정부의 장관급 자리로 가는 것. 이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 이렇게 되면 국무총리가 아무리 하고 싶어하는 청년 정책이 있어도 김영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오히려 지지를 못 받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부적인 분위기를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무슨 정책 결정이나 사람을 씀에 있어가지고 왜 조중동의 시각으로 하는 건지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실드를 쳐보려다가 바로 실패해버리는 게 이 사람들이 그냥 바보가 아니기 때문일 거예요. 바보일 수도 있는데 사악해요, 사실. 이 사람들이 그냥 바보라면 어떻게든 써먹을 때라도 있겠는데 사악한 바보다 보니까 제가 도저히 실드가 안 되네요. 나가라. 민주당에서 좋아할 사람 금태섭밖에 없습니다. 네? 내용에 이거를 이 대해서. 상황을. 그럼 그러면 자기도 다른 좋은 자리 또 이제 또 다음 역할 아니면 이 안에서 위원으로 또 활동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뭐 정세균 총리님이 무슨 약점이 잡혔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네. 그런 차원보다는 그런 바라보는 말씀. 시각이 이상한 거지. 네. 실망입니다. 처음으로. 자 다음에 이 신보라가 국무조정실 쉽게 표현하면 총리가 일을 하는 공간이에요. 국무조정실이. 거기 전화가 왔다는 거야. 여기 청년 정책조정위원회 들어오시라. 그러니까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겠죠. 뭐 민간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망라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는데 위원장은 국무총리 그리고 아까 말한 경제부총리하고 김혜영이 부위원장으로 장관급으로 활동하는 거고 그 밑으로 20명의 위원이 활동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보라는 사실은 전향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향을 할 수 있다니까 들어올 수 있죠. 문제는 반성 없이 들어오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가기 싫었는데 굳이 오라고 하니까 가서 청년 문제 좀 따지고 올게. 이딴 개소리 하는 건데 좀 정확히 말해볼까요? 신보라는 박근혜 때 어용대모에서 국회의원 된 자입니다. 그냥 생계형 정치인인 거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면 이 사람은 무슨 직업이 있겠어요. 지금에 와서 뭐 박근혜 정부가 지원해주는 무슨 뒷돈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월급 나오는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거야. 어떤 반성도 없이. 청년이라는 이름에 인지를 잡고. 그 문제는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 신보라가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 열받네 진짜. 일단 20대 때 국회 활동할 때 무슨 짓을 했는데 퇴직 공제 부금 인상을 포함한 건설 근로자법 개정 반대, 국제 노동기구 ILO 핵심 협약 비준 반대. 그래서 신보라 자체는 친기업적인 미래통합당의 일종의 그 나팔수 같은 역할로 최고위원이었으니까, 얘도 청년 몫으로 최고위원이었으니까 반노동, 반청년의 대표적인 모습일 수밖에 없는, 심지어는 노동의 몫으로 들어간 이미자가 기업 편드는 법을 발의하는 그 정당에서 지금 신보라가 그렇게 해왔던 그 반노동 인사가 여기에 합류를 한다고 하면요, 의미는 있겠지. 이 사람들한테는 탕평적인 무슨 뭐 조직을 꾸렸다고 의미는 있겠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진짜 청년들 박탈감 갖는다. 그 정의당의 장모 혁신위원장 있죠. 그분 우리 방송에 고정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왜 박탈감 갖는 줄 아세요? 청년들이 왜 박탈감을 갖냐고. 청년을 국회의원으로 만들면 청년들이 좋아할 것 같지. 안 그래? 맞아. 명문대 중간에 중퇴한 게 사실상 일액의 전부라면 그걸로 뭐 관련된 이슈가 된 작은 어떤 일액의 전부라면 이 사람이 청년을 대변할 만한 가치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거랑 좀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국회의원이 되면 청년이니까 좋아가 아니에요. 청년이 들어간다고 청년 정책이 무조건 만들어집니까?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했던 사람이 있어. 그래서 청년 유니온 만들려고 몇 년 동안.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는 건 인정한다 이거야. 관제대모에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그런 조직에 들어가고, 민주당 내에서 계속 반대만을 일삼던 자가, 자기 표 시켜서 의정 활동했던 자가 청년 조직의 장관급으로 가고,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냔 말이죠.